주린이 분들이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 벌써 5번째 편이죠. 이 5번째 편에 말씀드릴 지표는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사실 물가 지표는 최근에 기사화된 적도 많아서 이미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물가라는 지표 자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관리해야 될 목표. 어느 나라는 물가만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느 나라는 물가와 고용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역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 시장의 안정 같은 부수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물가 안정이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물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경기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마지노선이라고 약간 생각하고 있던 1.75% 이상을 그 부분까지 움직이면서 약간 시장 측면에서는 좀 걱정하는 게 많았죠. 금리와 물가는 사실 움직임이 되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요. 물가는 물건의 가치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이 두 개가 수준이 같아야 경제가 왜곡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돈의 가치가 지금 지나치게 높다,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으로 쏠림이 현상이 생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고 돈을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인 거죠. 반대로 금리가 아니라 물가가 훨씬 높다, 돈은 값어치가 앞으로 향후 떨어질 거니까 그럼 돈을 갖고 있을 필요 없겠죠. 금리와 물가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시장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후행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뒤에냐라는 문제는 있지만 물가와 금리는 보통 비슷하게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가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지표이긴 합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물가라는 거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워낙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예전처럼 막 7%, 8% 이렇게 올라가는 세상이 있을까? 세상이 다시 올까? 라는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뭐 반도체 쇼티지네,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또는 심지어 배가 부족해가지고 배 뭐 컨테이너선이든 운임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물가로 연동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될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5번째 시간에 물가를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물가는 보통 미국의 물가도 많이 보지만 중국의 물가도 많이 봐요.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고 세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 물가는 선진국일수록 안정이 된 편이고 이제 신흥국일수록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보다는 중국의 물가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미국의 그 물가 지표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통 물가 지표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한 세 가지라고 할까요? 중순에서 하순경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표가 하나 있고, 이 연준에서 주의 깊게 보는 PCE 지표라는 게 있어요. PCE 인덱스. 일단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지표상으로는 무려 2.6%, 전년 대비 2.6% 상승한 값을 보여줬어요. 사실 미국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2%를 훨씬 넘어서 주죠. 2.6%면.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금리 인상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한데 파월 의장이 거듭해서 지금 현재는 공급망의 교란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지켜보고 장기적인 평균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만 금리를 또는 통화 정책을 변경할지를 고려해 볼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2.6%라는 높은 수치가 나와서 시장이 좀 불안했지만 계속해서 연준에서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겁내지 않고 그럼 몇 달 더 지켜보자, 또는 내년까지 지켜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에서 이제 발표되는 거 보면 그 특이한 점이 또 하나 그게 있어요.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핵심 근원 물가 지표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필수 소비재하고 휘발유 같은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따로 산출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경기와 상관없이 소비가 되는 필수 소비재,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은 제외해야 시장의 왜곡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은 이런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표들,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를 넘어가느냐, 그런 거를 자세히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PCE 지표 역시 두 개로 나눠서 그냥 일반 그리고 또 코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순에 발표되는 것과 달에 말 하순에 발표되는 그런 물가 지표 두 개,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분간은 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의 변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또는 통화정책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가지표의 움직임을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5번째 주린이들이 주목해야 될 경제지표 5번째 시간에 물가지표를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